자, 두 번째 외래어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he word robot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면 로봇이라는 단어는 이 말이거든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from the play RUR. 자, 이때 우리가 연극의 대본 있죠.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거든요. 희곡. 그러면 그 희곡을 영어로 play라고 합니다. 그럼 the play RUR은 RUR이라는 희곡이라는 뜻입니다. RUR이라는 희곡. 그러면 다시 로봇이라는 단어는 RUR이라는 희곡에서 유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뒤에 위치로 지금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위치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인데 이때 위치는 앞에 나왔던 the play RUR을 대신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이 문장 뒤에 그 다음 나오는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as written이 하나인데, 자, was written은 쓰여졌다 라는 뜻입니다. 쓰여졌다. 이 말은 사용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왜 동사를 쓸 때 write는 글을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글을 쓰다. 그러면 여기서 발달한 단어가 written인데, 이때 written은 쓰여진 또는 쓰여지는, 그러니까 글이 쓰여지는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붙어서 이제 was는 뭐뭐뭐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쓰여졌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쓰여졌다는 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1920 특정 연도에 몇 년에 라고 할 때 앞에 in을 써주면 되죠. 1920년에 쓰여졌다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by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때 by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무엇에 의해서 뭐뭐에 의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체크 라이터 카렐 차펙, 그러면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더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이거죠. 이것은 1920년에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펙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위치가 이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인 위치 입장에서는 이제 쓰다란 동작을 당해서 쓰여진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썼느냐를 갖다가 by부터 여기 부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in the play, 그 희곡에서, 그 희곡 안에서 robots, 자, 로봇들은 여기가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are machines부터 that look like humans가 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럼 그 로봇들은 기계들입니다 라는 건데, 이 앞에 나오는 이 기계라는 말을 뒤에 나오는 that부터 humans까지가 뒤에서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look like humans. 자,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무엇처럼, 무엇 같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look. 이때 look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간처럼 생겼다는 거죠. 인간처럼 생긴 기계들입니다. 그 이 곡에서 로봇들은 인간들처럼 생긴 기계들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내용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람처럼 얼굴도 있고 팔다리가 있는 그런 기계를 떠올리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의 희곡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다음 they are designed. 그럼 그것들은 they are designed. 이때 are designed는 설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쓸 때는 신발 디자인, 휴대폰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떤 겉모양을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가, 그런 뭔가를 설명할 때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영어에서 설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계하다. 그러면 설계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are designed를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어로 쓸 때는
설계되는에 뭐뭐이다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 설계되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designed이고 뭐뭐이다가 이제 R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설계된다가 많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are designed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are designed를 쓰고 뒤에 to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 자, 앞에 나왔던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설계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to work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일을 하도록 설계됩니다 라는 말인데 for humans,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설계됩니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are produced, 이게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생산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생산됩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are designed와 이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작을 당한다. 그래서 생산하다가 아니라 생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in a factory, 공장 안에서 생산됩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it입니다. 그럼 it is interesting이라고 하면은 interesting은 왜 흥미로운이란 뜻이니까 it is interesting 하면은 그것은 흥미로운에 이다가 붙어서 흥미롭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흥미롭다 또는 흥미롭습니다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가 흥미로운지가 조금 이제 불분명할 수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쓰임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야 그것 좀 꺼내볼래? 그것 좀 가져와봐 라고 해놓고 그럼 학생은 이제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타이밍에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야 그것 좀 가져와 볼래? 저번 시간에 내준 숙제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뭔지를 갖다가 뒤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서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죠. 또는 왜 이렇게 학생들끼리 얘기할 때 야, 니 그거 아나? 오늘 4교시하고 마친다던데?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왜 그거를 나중에 다시 그거를 먼저 말해 놓고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그게 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말했던 it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영어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문장의 형태는 지금 보면은 주어가 이제 보면은 it이 주어인데 it의 내용이 뒤에서 보충이 되니까 이게 진짜 주어 아니냐 라고 해서 여기를 그걸 줄여서 진주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it 자체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가주어 it 하고 진주어 이렇게 이 부분은 진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을 이 접속사 대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is interesting이라는 문장이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이 접속사 대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뜻이 뭐뭐라는 것 정도거든요. 뭐뭐라는 것. 근데 이 뭐뭐뭐라는 것이 이 뒤에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뒤에서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까지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뒷부분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using the word robot 다시 of부터 로봇까지가 여기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using the word robot은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또는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연결되면
뭐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영어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떤 동작을 하기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달리기는 영어로 뭐예요? running이잖아요. running. 달리기, running.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연습도 나중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은 이제 여기서 using은 뭐뭐 하기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로봇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라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of는 뭐뭐뭐 라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didn't come from 카렐 차펙 himself. 그러면 카렐 차펙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카렐 차펙 본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보면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또는 사용한다는 생각은 카렐 차펙 본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문장 구조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he가 주어고 originally called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리가 call이라는 동사를 쓸 때 그 부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A라는 존재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할 때 영어로 그냥 call A,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A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the machines in his play는 그의 희곡에 나오는 그 기계들 이 말이에요. 그의 희곡에 나오는 그 기계들. 그 다음에 B가 여기입니다. 라보리. 그의 희곡에 나오는 기계들을 라보리라고 원래 불렀다입니다. 자, 그 다음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for은 뭐뭐뭐를 뜻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for work가 일을 뜻하는 이란 말이거든요. 이것이 앞에 있는 the Latin word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전체를 해석해 보면은 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전체 해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의 희곡에 나오는 그 기계들을 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가져와 라보리라고 원래 불렀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두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해석 연습하는 그때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였다는 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자, his brother. 자, 그러면 brother은 원래 영어에서 그냥 남자 형제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나타내는 단어인데, 형인지 동생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뭐 older를 쓴다든지, 동생이면 younger를 쓰다든지 이렇게 더 나이가 많거나 더 적다는 형용사를 붙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카렐 차펙이라는 이 작가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 형이 요세프 차페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프 차페크가 이제 원래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his brother를 그의 형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렐 차펙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형이 로보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말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쉼표 다음에 이게 위치가 나오죠. 이때 위치는 앞에 나왔던 이 로보티를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 in 체코어로라는 뜻이거든요. 체코어로. 그러면 실제로 왜 우리가 한국어로 뭐뭐라고 말한다 라고 할 때 한국어로는 영어로 in Korea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코어로라고 할 때는 in Czech를 쓰면 됩니다. 이때 체크가 체코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체코어로 노예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때 slave가 노예고
worker가 노동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예 노동자들을 뜻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카렐 차페크는 원래 제 그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들을 그냥 일을 뜻하는 단어로서 부르려고 했는데 형이 생각했을 때는 야 근데 그 기계들이 그냥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이게 노예라는 단어로 부르는 게 조금 더 알맞지 않아? 그래야 좀 더 이렇게 내용이 와닿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맞네 그냥 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이제 희곡인 내용에서 좀 더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뒤에 다음 이어집니다. 그래서 카렐 차펙은 liked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and decided는 결정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동작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할 때 이 하기로를 뒤에 to하고 동사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to use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the word robot이 그러면 로봇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n 1938 자, 1938년에 말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연도에 라고 할 때 앞에 in을 같이 써주면 되고요. The play, 이 희곡은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계속 이제 뭐뭐 되었다, 뭐뭐 당했다라는 말을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made가 만들어지는 이란 말이고 was가 뭐뭐뭐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쓰려면은 was made를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제 왜 웹툰이 인기가 많으면 그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이때 into를 써줍니다. into a movie를 씁니다. 그러면 자, into는 원래 어떤 공간 안으로 어디 안으로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화의 결과물을 나타낼 때도 into를 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시면 into a science fiction show 요게 하나의 이제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a science fiction show라고 하는 거 단어를 잘 봐둬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science는 과학이란 뜻입니다. fiction은 허구란 뜻이에요. 허구는 쉽게 말하면 지어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TV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TV 방송을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TV 프로그램. 근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science fiction show가 이게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공상과학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공상과학 프로그램. 그래서 이 희곡이 공상과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on television이 앞에 이 사이언스 픽션 쇼를 꾸며줘서 TV에 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TV에 나오는. 그리고 in Britain은 영국에서의 뜻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1938년에 이 희곡은 영국에서 TV에 나오는 공상과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도 영어에서는 원래 외래어인데 이것이 체코의 작가가 쓴 어떤 희곡에서 유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희곡에서 로봇들은 인간들을 위해 인간처럼 생긴 로봇인데 이 로봇들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이 작가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흥미롭다고 하죠. 자, 이 사람은 원래 work를 뜻하는 이 라보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기계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의 형이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 거니까 이걸 그냥 노예라는 그 노예 노동자들을 뜻하는 단어를 쓰는 게 어때? 그래서 로보티라고 부르는 게 어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작가 본인이 그게 좀 더 낫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보티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그랬는데 뭐예요? 이 분은 체코 사람이잖아요. 체코. 근데 체코에서 쓰여진 이 희곡이 이게 어떻게 영어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계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1938년에 이 희곡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TV 프로로 만들어진 거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RUR, which was written in 1920 by a Czech writer Karel Čapek. In the play, robots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They a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and are produced in a factory. It is interesting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Karel Čapek himself. He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s in his play labori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However, his brother suggested roboti, which means slave workers in Czech. Karel Čapek liked the idea and decided to use the word roboti. In 1938, the play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on television in Britain. 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RUR이라는 희곡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펙에 의해 1920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희곡에서 로봇들은 인간들처럼 생긴 기계들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되며 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가 카렐 차펙 본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의 희곡에 나오는 그 기계들을 일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따와 라보리라고 원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로보티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체코어로 노예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카렐 차펙은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고 로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8년에 이 희곡은 영국에서 TV에 나오는 공상과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